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당신이 아마 가전회사로 잘 아실 LG가 인공지능이나 우주통신 같은 미래 기술 쪽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다음 세대 TV, 냉장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LG의 좀 근본적인 변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내부 보고서나 기술 발표 자료, 또 기사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LG가 AI 모델 개발부터 시작해서 위성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 심지어 육지 인프라까지 상동 야심찬 기술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그 가전회사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행보들이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LG의 그 최신 AI 기술 엑사원 이거 하고요. 또 지상통신망이 잘 안 터지는 곳 있잖아요. 아, 네. 거길 위한 비지상통신망 NTN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육지와 밀통신 인프라 전략. 뭐랄까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료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기술 소개보다는 이 기술들이 모여서 LG를 어떤 회사로 만들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LG가 제시하는 미래 기술의 큰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게 당신의 삶이나 미래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함께 탐구해 보는 걸 목표로 하죠.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은 LG가 단순히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통신, AI가 이렇게 융합되는 시대에 되게 중요한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하려는구나. 이런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AI, 엑사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LG가 2021년에 LG AI 연구원을 세웠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AI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엑사원 시리즈가 있고요. 자료 보니까 단순히 모델 크기 경쟁 여기에만 막 몰두하는 것 같진 않던데요.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엑사원 3.5 모델 같은 경우 파라미터, 그러니까 AI의 학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게 뭐 24억, 78억, 320억 개 이렇게 규모가 나뉘어요. 네. 근데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크기의 다른 공개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지시를 정확히 따르거나 아니면 긴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좀 복잡한 추론을 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특정 능력에서 좀 경쟁 우위를 가지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2025년 7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발표된 엑사원 4.0은 한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AI 이런 타이틀이 붙었던데요. 아, 네, 맞아요. 언어 능력이랑 추론 능력을 합쳤다는데 그 MMLU나 라이브 코드 벤치 같은 성능 평가 있잖아요. AI 종합 시험 같은 거요. 네네. 거기서 꽤 유명한 해외 모델들을 앞섰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말 잘하는 AI 이걸 넘어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가진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하고요. 추론 모델의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걸 합치려는 시도죠. 오. 예를 들면 그냥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복잡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엑사원 딥이라는 모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에이전트형 AI, 에이전트 KI라고 하죠. 이 개념을 추구합니다. 에이전트형 AI요. 네, 이건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막 찾고 답을 검증하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모방하려는 시도예요.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니? 와, 이거 약간 SF 영화 같은데요. 그럼 이 AI는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까지 찾아 나설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겠지만 AI가 좀 수동적인 도구를 넘어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의 AI 비서가 그냥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묻는 거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 보니까 오후에 비 올 확률이 높으네요. 근데 당신 우산이 회사에 있으니까 퇴근길에 꼭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관리해주는 시나리오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AI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LG가 이런 좋은 모델들을 그냥 연구실에만 썩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빠르다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챗 엑사온 이거 직원들이 바로 쓰게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엑사원 3.5 기반의 챗 엑사원을
기업 내부에서 문서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심지어 코딩 보조까지 실제 업무에 쓰도록 한 거. 이게 중요한 전략이죠. 네. 모델 개발 따로 활용은 나중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써보면서 개선하자.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내부 생산성도 높이고 동시에 실제 사용 피드백을 받아서 모델을 더 빠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죠. 피드백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모델의 일부를 오픈소스나 오픈웨이트 형태로 공개해서 외부 개발자나 연구자들이 같이 기술 발전시키고 생태계를 키우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오픈소스로요? 네. 뭐랄까, 기술을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같이 파일을 키우려는 모습이죠. 이야, 한국 기업이 이런 최첨단 AI 분야, 특히 추론형이나 하이브리드 AI 같은 영역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경쟁하면서 자체 모델 개발하고 심지어 생태계까지 만들려고 한다는 거, 이거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LG의 미래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 기술이 결국 LG의 주력 사업인 가전, 또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할 통신 서비스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 AI 두뇌를 달고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가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넘어서 우리 삶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반 기술, 즉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세상과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중요하죠. 특히 통신이 잘 안 터지는 곳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무용지물일 텐데요. 이게 바로 LG가 주목하는 다음 기술, 통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지상기지국 기반 통신망. 이게 도심에선 편리하지만 사막이나 산간 오지, 바다 한가운데 아니면 짖은 홍수 같은 재난으로 기지국이 망가지면 통신이 그냥 뚝 끊기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서 위성이나 아니면 성층권 같은 아주 높은 고도에 떠 있는 비행체, HBAS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는 비지상 통신망, NTN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뭐랄까 하늘에 떠 있는 기지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하늘의 귀지고 특히 자율주행차나 드론, 선박, 그리고 앞으로 나올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같은 거 있잖아요. 네, UAM. 이런 건 계속 움직이면서도 끊김없는 통신이랑 실시간 AI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이 NTN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네,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망의 음용 지역을 없애고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는 게 목표죠. 단순히 통신이 된다, 이걸 넘어서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나 AI 연산을 끊김없이 제공하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LC전자가 2025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 NTN 기술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시연을 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어요. 자동차 가지고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보여줬다면서요. 맞습니다. 자동차의 IoT NTN 기반 텔레매틱스 제어 장치, 그러니까 TCU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통신 허브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이걸 달고 주행하는 시연이었습니다. TCU요? 네. 핵심은 지상 통신망 지역을 벗어나서 위성 통신망만 잡히는 지역으로 가도 음성 통화가 끊기지 않고 자동으로 위성망으로 싹 전원돼서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와이파이 끊기면 자동으로 LTE로 넘어가듯이 자동차가 지상망이랑 위성망 사이를 아주 매끄럽게 오가는 거죠. 물론 훨씬 복잡한 기술이겠지만요. 이야, 진짜 공상과학 같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근데 자료 보니까 LG 이노텍에서 세계 최초 차량용 5G 광대역 위성통신 모듈 이걸 발표했던데 이게 기존 위성통신이랑은 많이 다른 건가요? 그냥 위성으로 통화하는 거 예전에도 있긴 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존의 저속 위성통신, 그 MBNT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주로 문자 메시지나 위치 정보 같은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데 쓰였어요. 속도도 느리고 지연 시간도 꽤 길었죠.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 LG 이노텍이 발표한 모듈은 NRNTN, 그러니까 5G 기술 기반의 위성통신을 지원합니다. 이걸 쓰면 수십 메가바이트급으로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지연 시간도 기존에 수초 걸리던 게 수백 밀리초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수십 메가바이트요? 위성으로? 와. 네,
비유하자면 기존 기술이 외딴 곳에서 간신히 문자 메시지 보내는 수준이었다면 이 새로운 기술은 그곳에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야, 단순 생존 신호 교환이 아니라 정말 풍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럼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도 영상통화,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통화 품질 개선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한 그 AI랑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LG가 그리는 큰 그림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통신망이 끊기면 AI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이걸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면 제 성능을 내기 어렵거든요. NTN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AI가 언제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재난 현장에서 구조 드론이 찍은 고화질 영상을 위성망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지상에 있는 AI가 이걸 분석해서 바로 구조 계획을 세우는 식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듣고 보니 LG가 단순히 제품 만드는 회사로 넘어서 이젠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또 AI 지능, 이게 다 결합된 미래 사회의 어떤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는 그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또 지능화하는 인프라와 솔루션까지 제공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전환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자료 말미에서도 지적하듯이 위성통신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구축 비용이나 이용 비용 문제, 또 여전히 지상망보다는 높은 지연 시간,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경쟁,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술 개발 성공이랑 시장에서의 성공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현실적인 과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도전들이 결국 육지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LG가 육지 기술 연구에도 상당히 적극적이던데요? 맞습니다. LG는 통신사나 해외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육지 핵심 기술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언급된 광대역 풀 듀플렉스 통신 기술이 있는데요. 풀 듀플렉스요? 네, 기존에는 주파수 대역이나 시간을 나눠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했잖아요. 이건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뭐랄까, 양방향 고속도로처럼 통신 효율을 확 높일 수 있는 거죠. 오. 또 다른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지상망이랑 비지상망, NTN을 마치 하나처럼 매끄럽게 통합하고 여기에 AI를 접목해서 네트워크 자체를 진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지능화한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더 빨라지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속도는 육지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요. 네트워크 진흥화는 네트워크가 스스로 사용자의 상황이나 트래픽 상태, 사용하는 기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최적의 통신 경로를 설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심지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감지해서 대응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스스로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할 때 육시지 네트워크는 알아서 지상망과 위성망 중에 최적의 연결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유지해주고요. 주변 차량들과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 정보를 교환해서 안전운행을 돕고 동시에 차 안에서는 초고화질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가 끊임없이 제공되도록 관리하는 거죠. 와. 이 모든 걸 AI가 네트워크단에서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이 그냥 단순한 데이터 파이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최적화하는 거대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한다. 이런 거군요.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LG가 그리는 육지 시대의 통신 인프라는 단순히 더 빠른 인터넷, 이걸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실감나는 메타버스 경험 등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아직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미래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즉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트워크가 미래 사회의 중추 신경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LG가 첫째, 단순 언어 처리를 넘어서 스스로 추론하고 가설까지 검증하는 수준의 AI, 바로 엑사원을 개발하면서 AI 두뇌를 고도화하고 있고 네. 둘째,
자동차가 사막을 달리든 바다 위를 가든 끊김없이 통신할 수 있도록 위성통신, NTN 기술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렇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상과 비지상을 다 아우르면서 AI로 관리되는 지능형 육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LG는 가전은 LG라는 그 익숙한 공식을 넘어서 이제 미래 인프라는 LG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집안의 스마트홈을 넘어서 이동하는 공간, 자동차나 UAM 같은 거요. 그리고 그 공간들을 연결하는 지능형 네트워크까지 전부 아우르려는 상당히 야심찬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상용화의 속도 문제라든가 시장이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미 막대한 자본력으로 경쟁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싸움 이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은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LG의 미래 기술 이야기,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이 기술들이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엑사원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당신의 일상에 더 깊이 관여하고 또 NTN 기술 덕분에 어디서든 끊김없는 초고속 연결이 당연해진다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뀔 것 같은 경험은 무엇일까요? 매일 지나는 출퇴근길 자동차 안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변할지 혹은 통신이 안 터져서 답답했던 외딴 여행지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